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3장 후생 경제학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효율성과 공평성 그리고 시장 실패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5절 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상하고 비슷한 얘기긴 해요. 자, 여기서 보상의 원칙. 자, 우선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어떤 하나의 사회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했습니다. 개선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요. 우리 파레토 개선이라는 그 상태를 살펴봤어요. S라는 상태가 있는데 이렇게 또 다른 상태로 갔어. 그럼 이게 개선인가 판단할 때 파레토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만장일치가 되는 상태가 좋은데 현실에서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로 인해서 누구는 이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득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면 이득과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누군가 만장일치가 되는 건 쉽지 않고요. 피해 보는 사람은 당연히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에서 대부분 변화는 이렇게 됩니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상의 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컴펜세이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전체 집단에서 봤을 때 이게 개선인가 보기 위해서요. 이걸 비교하는 거야. 당신은 이득을 보게 됐는데 얼마나 이득을 받습니까? 저는 플러스 100만큼 이득을 받습니다. 저는 손실을 봤는데 손실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마이너스 50만큼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손실 본 사람은 약간 투덜투덜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득 본 사람이 최소한 50 이상을 보상해주면 되겠죠. 50 이상을 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하면 이해 가세요? 아니 그러면 이득 본 사람도 만약에 60을 줬다 할게요. 100만큼 이득에서 60 줘도 40 남고요. 손실 본 사람은 마이너스 50 손실을 받는데 60을 보상하게 되면 10만큼 이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근데 두 번째 줄 보시면 개인 간의 효용을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얘기하는 게 이득과 손실을 효용 가지고 효용은 측정할 수 없어요. 측정이 불가해서 불가로 자 효용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좀 간접적인 우회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살짝 볼게요. 어떤 변화로 김 씨에게 이득이 생겼어. 5단위 효용 증가가 생기게 되었고 박 씨는 손해를 봤는데 3단위의 효용이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게 하나를 더 주게 되면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으로 효용이라는 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객관적인 기준은 좀 이렇게 없게 돼요. 불가하는 거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걸 효용을 비교 못하면 얘기를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보상의 원리인데 이 보상의 원리는 효용을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효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효용을 이용하지 않고요. 어떤 변화가 개선인가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요거요. 정확하게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요거처럼 돈으로 표현하는 거야. 효용을 우회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화폐 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파레토 기준부터 하나하나 좀 보긴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파레토 기준 있는데 이 파레토 원칙 할 때 그 얘기입니다. 파레토 개선할 때 그 판단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A와 B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가 있는데 두 사람의 효용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A가 UA, B가 UB의 효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 사회의 상태가 다른 것으로 변화했는데 이게 과연 개선일까? 그거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게요.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가 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우리 책에서는 요게 A라는 사람이 A바 이렇게 누리고 있고요. B라는 사람도 이렇게 효용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노란 색깔 영역에 나와 있는 이쪽 영역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개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역으로 가게 되면 그래요. 왜냐하면 A와 B가 모두 효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여기 이렇게 가게 되는 상태는 S'이라 할게요. 이건 둘 다 효용이 증가했죠. A도 효용이 증가하고 B도 효용이 증가했으니까 이건 파레토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파레토 개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S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아니, 이것도 사실 개선이라 볼 수 있어요. A는 효용이 많이 증가했죠. 근데 B는 효용이 감소한 건 아니야.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개선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레토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되는 경우만 개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S 요거는 A라는 사람의 효용은 많이 증가했는데 B라는 사람의 효용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S 이 하늘 색깔로 간 거는 개선이라 했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우리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단락에 보시면 B 입장에서는 뭐야? 배가 아픈 거야. A가 저렇게 효용이 증가했는데 B는 배가 아파요. 갑자기 배 아파. 왜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가 기준에 수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견의 소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B가 배가 아파요. 강하게 불만을 표출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특별하게 질투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더 심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파레토 기준에 입각했을 때 개선 이거는 현실에서는 좀 적용할 때 드물어요. 그래서 파레토 기준에 의한 개선은 좀 현실에 적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져.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보상의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정책을 실시하거나 했을 때 누군가는 이득이 되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칼도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칼도 기준, 뭐 칼도 힉스 기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도대체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자, S에서 S 여기로 왔습니다. 요거랑 비슷해. 누군가는 피해를 받습니다. 그럼 파레토 적용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 칼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새로운 상태에서 이렇게 가도록 만드는데 A 입장에서 이득이 된다고? 요거랑 똑같지? A는 S라는 상태에서 S-로 가기 위해서 얼마까지 A는 좋아한단 말이야. 찬성하죠. 그래서 A는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당신은 이게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willingness to pay 그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B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만큼의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B는 반대합니다. 저는 가게 되면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B는 거기 보시면 얼마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최대한 이걸 막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베타만큼 피해를 봤으니까 마이너스를 그냥 붙일게요. 마이너스 베타까지 돈 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피해본 사람은 50만 원만큼 피해봤으니까 최대한 5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요. 이득을 본 사람은 100만 원 이득을 봤다 할게. 그럼 최대한 100만 원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가 베타보다 만약에 커요, 금액이. 이렇게 되면 적절하게 보상을 통해 가지고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칼도 기준 한번 책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도 기준 거기 보시면 자, 박스로 나와 있죠. 어떤 변화를 통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에 의해서 평가된 이득의 화폐 가치
요거 우리는 이제 화폐 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돈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비교가 가능하니까. 손해를 보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된 손해의 가치보다 클 때 그거는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가 베타보다 크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피해보는 만큼 최소한 그만큼 보상을 해주게 되면 둘 다 윈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두 단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A라는 B라는 상황이 있고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이제 효용 가능 경계예요.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이제 효율성의 끝판왕, 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지금 T라는 상태가 이렇게 있어요. T라는 상태가 이렇게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T 프라임으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 B는 어떻게 돼? B는 피해를 보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 수준까지. 그래서 거기 보니까 T 다시 다시는 여기로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어떻게 돼? 우리가 파레토 개선 입장에서 봤을 때 T에서 T 다시 다시로 가게 되면 A는 효용이 증가하는데 B는 효용이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요. 거기 73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자, T점으로 움직여간 결과 A가 얻은 이득의 화폐 가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는 이만큼 요거 색깔을 이걸로 할까요? 좋아요. 색깔을 흰색깔로 합시다. A가 이만큼에서 이득을 얻었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알파예요. B가 겪는 화폐의 손해 가치는 이만큼 되는 거지. B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화폐 가치로 표현한다 그러면 A 입장에서 이 효용의 증가한 게 이제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B는 이렇게 효용이 감소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감소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알파에서 저 베타만큼만 보상해 주게 되면 핑크 색깔인 T 다시 다시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효용 감소는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B의 효용 감소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밑에 얘기는 바로 그 그림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4페이지 가볼게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사회적 상황이 지금 T에서 T 프라임으로 가게 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적절하게 보상을 해줍니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게 돼서 적절한 보상을 하게 되면 자, 그럼 보상을 해준 다음에 보상 후 새로운 새로운 T 프라임 이 상태로 가게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이 최종적인 상태를 원래 상태와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는 상태랑 원래 상태죠. 원래 상태. 그리고 T 프라임은 우리가 이제 최종 상태 요거야. 최종 상태.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원래 상태랑 최종 상태를 비교해 보면 자, B의 효용은 원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반면에 요걸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A는 효용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B는 효용이 이전 수준에 그대로 유지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게 바로 칼도 힉스 기준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보상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거기 화폐 가치 금액으로 우리가 평가한다라는 거. 효용을 직접 비교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지금까지 논의는 어떤 변화로 인해서 A와 B의 효용 수준이 변화했을 때 각 사람이 경험하는 효용 수준의 변화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금전적 보상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하는데 금전적 보상을 생각을 해주는 것이죠. 현실에 이제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폐로 바꾸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화폐로 바꾸다 보니까
직접 효용을 비교하는 걸 우회해서 평가하는 뭐 나름대로 이해는 가는데 야 그러니까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세 번째 스키토브스키 기준이에요. 양쪽에 스키를 타고 계시는 분이시네요. 스키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자,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앞에서 논의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도중에 효용 가능 경계 그 자체에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요 효용 가능 경계가 고정되어 있다. 요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재분배 과정에서 효용 가능 경계가 변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재분배를 합니다. 보상을 해줍니다. 재분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이 곡선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인데 아니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가 과거의 상태고요. before 뭔가 새로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상태 애프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하기 전과 후, 시험에 합격하기 전과 후, 내가 재정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기 전과 후. 여러분들은 이 과거의 지금 시점에서는 수강 신청하기 전에 이 수업을 듣는 게 듣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거야. 이건 듣지 않은 상황이고 수업을 들은 상황이야. 그래서 듣는 게 좋겠다 하니까 수강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학기가 끝나서 이 상황에 딱 보니까 괜히 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우리 판단하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 거죠. 변화 전과 변화 후에 판단 시각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거까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진정한 개선이냐, 뭐 이렇게 힉스, 칼도 기준, 뭐 이런 거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변화 전에 내가, 이거 수강 신청하는 게 좋겠어 해서 신청했는데, 막상 학기가 끝나가지고, 이야, 이거 수강 신청 잘했구만. 이래야 개선이 되는 거죠. 근데 판단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그래서 경작에서는 늘상,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비교 전과 비교 후, 과거나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뭐 물가지수나 수량지수 할 때도 라스파이레스 지수, 수량지수 이런 거 하잖아. 그게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키토브스키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75페이지 가보시면 스키토브스키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칼도 기준으로 봤을 때 개선임이 밝혀지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칼도 기준에 의해서 개선이 아닐 때.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봤을 땐 개선이다 생각했는데 변화 후에 개선이다라는 게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둘 다 개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칼도 기준을 2번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칼도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이걸 스키토브스키 기준이라 해요. 밑에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 B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원래 효용 가는 경계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거기 한번 볼게요. 우선 거기 볼까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T라는 상태에서 이렇게 간 거야. T라는 상태에서 이걸로 할게요. 점선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책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가 T라는 상태인데 점선이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가 T' 이렇게 있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걸로 하면은요. T에서 T'으로 이렇게 간 거는 개선이라고 노란 색깔 기준으로 따졌을 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준으로 봤을 때 T에서 T'으로 간 게 이거는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칼도 기준에 따라서. 오케이? 아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이게 바뀌었다니까. 하얀 색깔 기준 거기 보시면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니 T에서 여기 T'으로 가면 이건 개선이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보면 T'에서 T로 가는 게 개선이라고.
자, 그러니까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칼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변화 전과 변화 후 두 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역방향이 개선이 돼 버리게 되면 그건 진정한 개선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 바로 위에 가볼게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이시죠? 칼도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중의 판단 과정을 모두 통과하는 변화야말로 이 경우는 개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만 봐주시죠. 자, 이게 이제 보상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본 파레토 기준서부터 칼도 기준, 스키토브스키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보상의 기준에 대한 약간 비판이라 할까요? 그냥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보상의 원칙은 개인 간의 효용 비교라는 잠재적 보상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인 효용을 비교하지 않는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보멀이나 버근슨 같은 학자들은요. 이게 문제 해결은 아니다. 단지 문제 회피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제 회피에 불과하다. 오케이? 그렇게 보멀과 버근슨이라는 교수님은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방법이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한 화폐 단위에 의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화폐 가치로 인해 가지고 화폐 단위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개선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춰진 방법으로 개인 간의 효용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게 그들의 지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보상의 원칙이 실제로 보상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상은 아니고 그냥 잠재적, 가상적인 보상이라는 거야. 잠재적, 이론상 가상적 보상이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A에게 더 나가서 1원을 B에게 1원과 똑같은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도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어떤 이득을 얻은 사람이 피해본 사람한테 책상에 앉아가지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재분배하게 되면 개선이네? 라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어떻게 된다? 실제로 보상하는 건 아니니까 현실에서 적용할 때는 실제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야? 왜 나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해가지고 거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암묵적으로 1원의 가치가 지금 얘기하는 게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현실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1원에 대한 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A가 대재벌의 총수이고요. B가 노숙자야. 그러면 이거 뭐야? 1원에 대해서, 만원에 대해서, 100만원에 대해서 가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실은 소득이 많을수록 재벌일수록 돈이 많다는 거예요. 예, 1원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평가절하하겠죠. 한계 효용이 낮겠죠. 그 정도 보시죠. 자, 버그스는 이렇게 감춰진 상태로 적절하지 못한 근거에서 개인 간의 효용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문제 회피에 불과하니까 앞에서 살펴본 두 번째 줄에 보멀이나 버그슨 같은 학자들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그냥 효용함수, 후생함수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웰페어 펑션을 그냥 직접 그냥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그가 말하고 있는 기수적 사회 후생함수는 개인의 기수적 효용을 통합해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요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사회 후생함수는 밑에 다음 6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약간 잠재적, 가상적, 이론적 보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인 칼도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칼도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이 바뀔 수 있는 스키토브스키 기준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 기준에 대한 이렇게 비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버그슨과 같은 학자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긴 하겠지만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이러한
잠재적인 보상은 좀 약간 그래도 너무 우회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아예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상정하고 우리가 접근하자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고생 함수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사회고생 함수는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